우리 몸의 세포막에도 미토콘드리아에도 그리고 유전자에도 아주 그 파괴적 영향을 주는 이 무슨 물질? 예, 이 활성산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해하다고, 해롭다고 유해산소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유해산소는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하고, 그래서 숫자를 감소시키고, 세포막을 파괴하면 세포가 금방금방 죽어버려요. 그래서 노화도 촉진시키고 결국 유전자도 변질시켜서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물질이 활성산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활성산소를 완전히 중화시킬 수 있는 이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그럽니다. 활성산소가 세포막과 미토콘드리아와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작용을 과학적으로 산화작용이라고 그래요. 그 산화작용을 방지하는 물질, 산화방지물질 또는 항산화물질, 이거라고 부르는 이 활성산소야말로 어떤 한 종류의 물질로서 가장 우리 건강에 해로운 물질입니다. 그 해로운 물질이 우리 세포 안에서, 즉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이 된다는 게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건 이 생산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당분이 들어와서 피 속에 있는 당분이 들어오고 이제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들여 마셔서 호흡을 한다는 것은 이 당분이 여기서 타야 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연소가 돼서 결국 뭐를 생산하는 과정이니까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니까 에너지 생산을 안 하면 죽어요. 그래서 살아있기 위하여 에너지 생산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죽이는 활성산소가 생산된다는 것은 이거는 참 이 사망과 생명의 그 아이러니컬한 투쟁을 나타내지 않나 싶어요. 자, 그래서 이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활성산소를 하는데, 이 활성산소만 생산이 안 된다면 우리 인간은 거의 병 안 걸리고 살 수 있어. 이 활성산소 때문에 이 활성산소가 직접 유전자를 손상시키잖아. 그렇죠? 정말 이런 물질은 잘 없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자,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로서 어떤 물질이 우리 건강에 가장 해가 되고 건강에 나쁜 물질인지를 우리는 뭐예요? 알았어. 활성산소야. 그러면 우리 건강에 가장 해로운 물질을 우리가 발견했으므로 우리 건강에 가장 유익한 물질이라면 어떤 물질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가장 해로운 놈을 없애는 물질이 최고로 건강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그 자체로서 뭐 어디에 좋고 어디에 무엇에 좋고 하는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고,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에
이 활성산소를 막 해독시킨다 그럴까요? 활성산소의 산화작용을 방지해주는 산화 방지 물질, 산화 방지 물질 또는 항산화 물질이 우리 먹는 음식 중에 있다면 그 항산화 물질이 가장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물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 속에는 어떤 정서가 숨어 있냐고 하면 우리 건강에 좋은 거는 비싸다. 우리 건강에 좋은 거는 구하기 힘들고 귀하다. 교회 다닌다는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우리 몸에 건강에 아주 좋은 물질이 있다면 그걸 만드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건강에 좋은 거는 다 뭐예요? 비싸게 구하기 힘들게, 예. 흔하지 않게 귀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상한 얘기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일수록 어떻게 해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건강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생기지, 생기 없으면 건강은 없어. 그 생기는 제일 좋은 거예요. 정말 제가 생기를 좀 팔 수가 있다면 제가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생기 자체는 뭐예요? 공짜라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명에 가장 유익한 것 생기를 어떻게 뭘로 해놨습니까? 공짜로 해놨어. 그런데 우리는 뭔가 또 좋은 게 있겠지. 왜? 생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니까. 어떤 물질이 있는데 뭔가 굉장히 비싼 거. 이런 게 있겠지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 건강에 제일 좋은 거는 생기야. 생기 없으면 생기가 딱 끊어지면 딱 완전히 생기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기가 막혀도 너무 막히는 순간은 어떻게 돼? 잠시 죽어요. 생기 돌아올 때까지. 그런 걸 뭐라 불러요? 기절이라고 그래. 기절은 실제로 잠깐 동안 모든 유전자가 올 스탑 해버리는 거예요. 생기가 있어야 유전자가 작동을 하지. 그렇죠? 그래서 생기는 그 즉각적으로 생기가 없어지면 즉각적으로 죽어버려요. 어떤 것도 그런 생기처럼 그런 게 없습니다. 이거 없어졌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죽는 거 있어요? 없어. 자, 이거 없어지면 5분, 6분 만에 죽는 게 있어. 그건 뭐예요? 그게 공기의 산소야. 그러니까 산소는 생기 다음으로 우리 건강에
중요한 거예요. 자, 산소 돈 주고 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건강에 중요한 것은 다 공짜로 해놨다니까. 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이거 일주일 이거 일주일 동안 없으면 죽어요. 물이야. 그 물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물도 공짜였어. 그렇죠? 공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게 이게 참 웃기는 세상. 이 됐어. 그 다음에 물보다는 없어도 물보다는 일주일보다 오래 사는 거는 뭐예요? 음식이야. 음, 음식은 한 40일, 한 30일 못 먹으면 죽어요. 어. 밥 못 먹으면 왜 죽어요? 그렇죠. 에너지를 생산 못해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우리 근육이나 간에 저장된 소위 글리코겐이라는 그런 물질이 저장되어 있는데 우리가 밥을 안 먹어도 그 간 세포, 근육 세포 속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다시 당분으로 어, 만들어 가지고 그 당분을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생산하니까 한 달 정도는 버틸 수 있어. 그래서 없어서 죽는 거 있으면 한번 대보세요. 음. 자, 산삼 100년근짜리 그거를 발견하면 뿌리 하나에 뭐요? 5천만 원 뭐 그래. 산삼 안 먹어서 죽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건강하고 아무 상관없어.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뭐 그런 걸 먹으면, 이 병이 놀랍게 낫는 거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무슨 사고방식인 줄 아세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거, 쓸데없는 거, 건강하고 별 상관도 없어. 그런 거를 막 비싸게 주고 이걸 우상숭배 정신이라고 그래요. 뭐가 하나의 모든 가치를 부여하는. 그러니까 정말 건강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생기야. 그밖에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야. 음. 자, 이제 그래서 이 생기만이 이런 가장 우리 건강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가장 그 다음에 이제 생기 빼놓고 쭉 내려가면서 음식들이 나와요. 우리가 먹는 것들이 나와. 먹거리들이 나오면 그러면 먹거리 중에 어떤 먹거리가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을까? 그것은 우리 건강에 가장 나쁜 뭐 활성산소를 산화작용을 방지시키는 산화 방지 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음식일수록 뭐예요? 건강에 더 좋은 거야. 그래서 건강에 좋은 음식이 있다면 산화 방지 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산화 방지 물질은 우리가 거의 매일 항상 먹어야 돼. 왜? 우리 세포 안에서는 항상 뭐가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활성산소가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산화방지 물질이야말로 건강에 최고로 중요한 물질이야. 그러면 그런 산화방지 물질이 포함된 음식이야말로 어떤 음식이어야 돼요? 흔해 빠진 거라야 돼. 흔한 거. 그리고 뭐요? 싼 거. 이제 이 세상이 이상하게 되니까 이제 옛날에 그렇게 공짜로 먹던 상추도 비싸지고, 어, 물도 점점 비싸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음.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가장 흔하게 가장 매일매일 충분히 섭취해야만 건강이 유지될 수 있는 이 산화방지 물질을 포함된 음식은 어떤 음식이야? 예. 그래서 산화방지 물질을 이제 공부를 해보면 산화방지 물질 중에 가장 산화방지 역할을 잘하는 물질이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 그래서 비타민 C는 각종 산화방지 물질이 많이 있는데 이 비타민 C가 최고의 산화방지 물질이야. 그러면 이 비타민 C가 우리 건강에 최고로 좋은 물질이라고 부를 수 있어. 그래서 어떤 분은 비타민 C 대용량, 고용량 뭐 주사를 맞아야 된다 그러고 그런 분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자, 그러면 하나님이 비타민 C가 제일 산화방지제 중에서 최고로 좋은 거니까 하나님 비타민 C를 누구나 쉽게 구하고 싸고 그렇게 해놨을까 안 해놨을까?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럼 비타민 C는 어디에 많아요? 뭐에 많아요? 뭐 어디에 많냐 그러면 뭐 귤 뭐 이래 쌌는데 그러지 마세요. 비타민 C는 귤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에 다 있어. 심지어는 뭐요? 지금 단풍 들어있는 나무 잎사귀, 솔잎, 뭐 식물의 어느 부위든 간에 비타민 C는 뭐예요? 풍부히 들어있어. 비타민 C는 돈 주고 먹을 이유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잡수시고 있으면 비타민 C는 뭐 풍부히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비타민 C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항산화 물질, 산화 방지 물질로서 중요한 것들은 어떤 물질이냐고 하면 이 식물성 먹의 색깔, 색소, 식물의 색깔을 이렇게 빨간색, 초록색, 뭐 이런 색, 노란색 이런 거 내는 것들이 다 색소라고 불리우는 화학 물질이에요. 그 색소로 존재하고 있는 화학 물질 자체가 모든 색소를 나타내는 색소가 식물성 색소가 그 자체가 산화방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흔해 빠진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 이 색소가 이게 산화방지 물질의 이름입니다. 이게 초록색 물질은 루테인, 뭐 이런 물질은 안토사야닌, 빨간색은 라이코페인, 이런 거는 뭐예요? 베타카로테인,
혹은 알파카로테인, 이제 이런 색깔은 지에탄틴. 뭐 그래서 산화방지 물질은 색깔의 종류가 수백 가지니까 수백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산화방지 물질은 막 그냥 막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뭐라 그러면 돼요? 쎄 빌리떼니까. 천지백갈이라 카이. 음, 음? 전라도 사투리는 뭐라 그래요? 허발나다 그러대요. 충청도 사람들은 널브러졌다. 음, 예. 그러니까 이 산화방지 물질처럼 중요한 우리 건강에 중요한 물질이 없어. 모든 산화방지 물질은 다 식물성이야. 그러니까 건강식이 식물성 음식이 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과학적 이유는 뭐 때문이라? 활성산소의 산화작용을 방지해서 세포와 유전자를 보호해줘서 건강을 지켜주는 산화 방지 물질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건강식을 식물성 음식으로 먹어야 되느냐? 라고 누가 물으면 이 대답을 딱 해주세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비타민 C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산화방지 물질이 베타카로틴이야. 그 다음에 비타민 E. 비타민 E는 어떤 식물성 음식이든지 우리가 씨앗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씨앗의 씨눈 속에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현미밥을 들고 계시면은 현미밥은 백미에 없는 뭐가 있어요? 씨눈이 있잖아요. 그 씨눈 속에 그래서 뭐 해바라기 씨니 이 씨들이 많잖아. 그 씨 속에 다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식물성을 위주로 해서 건강식을 할 때 이 산화방지 물질을 내가 충분히 섭취하고 있을까라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 비타민 C가 너무 오버하고 있어요. 오버.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번 이제 오래간만에 한국에 또 방송을 하러 나오니까 그때 그 당시에 막 비타민 C가 유행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약국에 비타민 C 사러들 가고 약국에 그때 또 한때는 사람들이 엔돌핀도 사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비타민 C가 막 약국에 동이 나고 그랬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비타민 C 싹 사람들이 발을 꺼냈어. 아니구나. 그것은 이 신문 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2001년도, 지금부터 25년 전이군요. 2001년도에 여기 조선일보에 비타민 C가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떴어. 그래서 이거는 비타민 C가 뭐요? 과할 때요, 과할 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좋은 거라고 해서 과하게 섭취하면 무엇이든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산소도 좋은 거라고 해서 산소만 들이다 마시면 어떻게 되게? 큰일 납니다. 그 산소는 공기 중에 적당히 딱 20% 산소가 가장 좋아요. 근데 산소를 30%, 40% 마시면 좋을 것 같죠? 오히려 해로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좋은 거는 많이 먹는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딱 아무리 좋은 거라도 어떻게 각각 그 영양소대로 필요한 양만큼만 적당히 섭취한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모든 생명체들에게는 적정 체온이란 것도 있어요. 그렇죠? 적정 체온은 몇 도예요? 36도에서 37도 사이. 36.5도가 적정 체온이에요.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서 37도만 돼도 컨디션 좋아요, 나빠요? 왜요? 적정 체온에서 우리 유전자들은 가장 생기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적정 체온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생기가 주어져도 우리 세포들이 충분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체온이 떨어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36도만 돼도 컨디션 나빠요. 그러다가 뭐예요? 35.6도 이렇게 되면 컨디션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적정해야 돼. 그래서 물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하루 1.5리터 요 정도가 적정인지 그걸 넘어가도 좋지 않고 그것보다 부족해도 좋지 않고 모든 것은 적당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적당하게 운동도 그러니까 적당량의 운동, 내 체력에 적당한 운동이 있어요. 그 운동, 적정량의 운동은 나에게 얼마나 하는 운동일까는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내야 돼요. 제가 의사라고 해서 당신은 만보를 걸으세요. 이렇게 처방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운동을 해보면 어느 날 조금 많이 했다 싶으면 컨디션이 도로 나빠져요. 그래서 나한테 제일 맞는 양은 6,000보 정도구나. 혹은 10,000보 정도구나.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그 체력에 맞추어서 운동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왜 건강식은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해서 먹는 것이 건강식인가는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답변이 바로 이거
활성산소와 산화 방지 물질을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딱 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놨어요? 이 산화 방지 물질 SOD를 생산하도록 유전자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전자를 준비해도 우리 죄인들의 삶 속에서는 기가 막힐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SOD 유전자가 꺼져서 작동을 못할 때 왜? 기가 너무 막힌 일이 생겼어. 그럴 때는 음식으로라도 뭐예요? 산화 방지 물질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색깔들 보세요. 이게 여러 가지 색깔인데 이 색깔 자체들이 다 산화 방지 물질이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꽃차도 먹더라고. 꽃잎을 달여서 먹으면 그 색소들이 다 산화 방지 물질이에요. 그러면서 독특한 향도 나고, 예. 로즈마리 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향이 참 좋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색소 속에도 산화 방지 물질이 있고, 또 뭣도 중요해요. 꽃은 색깔만 있는 게 아니잖아. 향기도 있잖아. 그 향, 너무너무 향이 좋아. 그러면 그 좋은 향이 너무너무 향기로워. 그러면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 꽃을 왜 만들어 놨는가? 다 우리들의 유전자를 향하여 뭐예요? 생기를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꽃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려면, 이 한때 우리 한국에서 이 녹즙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가 막 불티나게 팔려 나갔어요. 녹즙기, 녹즙기. 그래서 이제 그 녹즙 열풍이 뭐부터 시작했냐면 이 당근즙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열풍이? 그래서 열풍이 그렇게 불다가 비타민 C처럼 어느 시점에서 뭐예요? 뚝 끊어져 버렸어요. 쭉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 녹즙을 먹는다는 것은 막 오래오래 갈 것 같았는데 뚝 사람들이 먹다가 안 먹어버려. 뭐처럼? 자석료 뭐 이런 거 있죠. 이 대한민국은 참 재밌는 나라예요. 이런 거 열풍이 불면 그냥 온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사요. 미국이라는 나라 가서 살아보면 그런 거 없어. 자,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뭐가 좋다 이런 거를 우상숭배 정신이 강한 것 같아. 뭐가 좋다. 자,
왜 그랬냐 하면은 사실 그 열풍은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미국에서. 왜 미국에 시작된 거냐면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리면서 제일 무서워하는 암이 있는데 그 암이 폐암이에요. 네. 그래서 폐암을 미국 사람들은 참 무서워하고 옛날부터 뭐 닉슨 대통령 뭐 이런 시대부터 대통령들이 이제 선거 때가 되면 공약을 내걸잖아. 나는 폐암을 정복하겠다. 뭐 이런 공약도 내걸 만큼 그 폐암이 아주 중요한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폐암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 그러면 국가에서 연구비를 아주 후하게 지급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폐암 연구에 뛰어들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과학자가 어떤 사실을 발견했냐고 하면 이분이 이제 그 과학자가 건강한 폐암에 안 걸린 사람의 피를 검사해보고 폐암 환자들의 피를 검사해보고 뭔가 다른 점이 있을까 비교를 한번 해보자. 통계적으로. 그렇게 비교를 하다가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건강한 사람들의 피는 이 베타카로틴, 이 색소가 정상적으로 있는데 폐암 환자들은 피 검사를 해보면 어쩐지 베타카로틴의 혈중 농도가 어떻게 조금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보도 자료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문 기자들이나 방송국에서 이 보도 자료를 보고 이 과학자는 이 베타카로틴이 부족하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는 말을 안 했어. 그저 이런 차이가 있더라. 앞으로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연구를 더 해보겠다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보도자료를 받은 기자들은 뭐라고 뻥을 쳤게? 베타카로틴이 늘 뭐요? 많이 먹으면 폐암에 안 걸린다. 이렇게 뻥을 쳐버린 거야. 그래서 그렇잖아도 미국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이 어떻게 하면 이 폐암을 예방하지? 그러다가 이 베타카로틴. 그래 가지고 이제 미국 사람들은 녹즙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뭐 녹즙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약국에 미국 약국에 이제 제약회사에서 베타카로틴 알약 같은 걸 만들어요. 근데 그거는 약품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고 뭘로 받아야 돼요? 식품 보조제로서 이제 미국 식약청에서 허가를 해준 건데, 그러니까 약품이 아니니까 비싸지 않아. 식품 보조제니까. 헐값에 그걸 살 수 있어. 그 사람들이 약국으로 몰려 들어와 가지고 베타카로틴 식품 보조제 알약을 막 사는 거야. 그러니까 베타카로틴이 약국에 다 떨어져 버려 가지고 막 제약회사들에서 막 만들어내고 막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다 그 베타카로틴을 먹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팔렸겠어. 그러면서 그 소문이 한국으로 전달된 거야.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전달되게? 당근 주스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야. 이제.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녹즙기도 그뭐한몇 2, 300만 원 했나요? 예. 200만 원 그러고 당근을 가마니로 사고 막 그래서. 그래서 막 집집마다 막 어, 당근 가는 소리가 그냥 윙 하고 나고 난리를 쳤죠. 아, 그러다가 그게 한 2년 계속됐나 그럴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어떻게 뚝 끊어졌어. 그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음,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 하면 아 이제 이제 제약회사 돈이 너무 잘 벌리니까 음, 이제 욕심이 난 거야. 그래서 미국 식약청에다가 제약회사들이 이제 민원을 낸 거예요. 우리가 생산해내는 베타카로테인을 약품으로 인정해달라. 무슨 약품? 폐암 예방제로 인정을 해달라. 그러면 값이 10배, 20배로 뛸 수 있어. 그 이제 미국 식약청에서 뭐라 그랬냐고 하면, 어, 너희들이 생산해내는 이 식품 보조제로서의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고 폐암이 예방되었다라는 실질적인 통계 자료는 없다. 없었어. 그런 거 없었어. 없으니까 그 자료를 만들어 와서 너희들이 생산해놓은 그 베타카로틴을 먹는 사람들은 폐암에 걸리는 그 통계적으로 걸리는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을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이 생산하는 베타카로테인을 어떻게 폐암 예방제로 허가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를 어떤 자료를 원하냐? 그래서 이제 식약청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예를 들면 이래요. 어, 꼴초들 꼴초들을 모집해라. 담배 뭐 지독히 많이 피우는 꼴초들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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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갑 이상씩을 피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라. 2만 명을 모집해라. 그래가지고 1명 나눠가지고 이쪽 1만 명은 실제로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주고 이쪽 1만 명은 베타카로틴 알약이라고 그러면서 위조 알약, 그걸 위약이라고 그러는데 위약이라고 위조죠, 가짜죠. 베타카로테인 알약이 아닌데 베타카로테인 알약으로 위약. 그래서 과학자들은 플라시보라고 부릅니다. 플라시보. 플라시보를 먹이라. 그래서 10년 동안 관찰해라. 그래서 10년 후에 뚜껑을 열어보자. 진짜로 이쪽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은 사람이 그 10년 동안 폐암 발생률이 현저히 낮고 여기서 밀가루 먹은 사람들은 폐암 발생이 훨씬 더 많은지 보자.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좋다. 그래서 하다가 그게 굉장히 힘들었대요. 왜?
꼴초들 10,000명, 20,000명을 다룬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이 꼴초들은 약속 잘 지켜 안 지켜? 뭐 맨날 몇 시에 어디서 모여라. 그래서 우리가 피를 뽑아서 무슨 검사를 하고, 그럼 또 폐 엑스레이도 찍고 이제 다 실험을 잘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때는 돈도 줘야 돼. 제약회사 실험을 하기 위하여. 이 실험 대상들이 안 모여주면 이게 실험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뭐 실험 참가비 뭐 이런 명목으로 돈도 들어가고, 생각보다 간호사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소위 R&D라 그러죠, 그렇죠? R&D, 뭐예요? Research and Development. 이게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이 제약회사에서 가만 보니까 이렇게 돈이 왕창 들어가다가는 10년 하고 나면 뭐예요? 본전을 찾을 수 있을지. 그래서 6년째가 되면서 6년이 되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제약회사들이 미국 식약청에 가가지고 우리 6년만 하자.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식약청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래,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의 결과를 한번 열어서 검토해 보자. 그래서 충분한 증거가 나왔으면 여기서 실험을 그만하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6년 후에 연구 결과를 열어봤어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알아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미국서 의사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 의사신문이에요, 이게. 뭐라고 나왔어요? avoid는 피하라,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avoid, adding 베타카로틴. 이 베타카로틴 알약을 첨가하지 말라. 무엇에 첨가하지 말라? 다이어트. 여러분들이 매끼 먹는 음식에 베타카로틴 알약을 거기다 겸해서 먹지 말라. 왜? 누가 발표했어요? NCI. 이건 NCI는 뭐냐? 미국의 National 국립 Cancer Institute. 미 국립 암 연구소에서 발표해버렸어요. 왜? 충격적인 결과에 도달했어. 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는 통계를 보면 여기는 total mortality. 이거는 사망률입니다. mortality란 말은 5% 죽었다, 10% 죽었다, 15% 죽었다. 여기는 뭐예요? 연도. 1년 후에, 실험 1년 후에, 2년 후에, 이제 6년 후에는 이렇게 죽었다. 사망률입니다. 폐암 걸려서 죽은 사망률이 이 통계는 이 초록색 줄 있죠. 이거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실제로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과 요 통계는 요 수치는 플라시보
밀가루 먹은 플라시보를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 누가 더 많이 죽었어요? 네, 횟수가 1년, 2년, 3년 지나갈수록 베타카로틴 알약을 실제로 먹는 사람한테 폐암 더 걸려.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막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필요량.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 아, 먹다 보면 이 정도면 됐어.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순간이. 그거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이거는 좋은 거야. 베타카로테인이란 것은 좋은 거야. 이거에 바로 이걸 충분히 먹어야 폐암 안 걸려. 그래서 많이 섭취하자.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한국 사람들이 아주 좀 듣고 되새겨야 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음, 이두 종류의 실험이 모두 다 예, 예, 베타카로테인을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이 더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어. 자, 그래서 어,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좋은 거라고 구태여. 여러분 혹시 여러분 방에 좋은 거 냉장고에 없어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있으면 어, 뭐 아깝죠.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러면 매일 먹으라고 하는 것은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먹으세요. 그걸 절대로 좋은 거라고 해서 특히 뭐 하루에 2번 먹어라, 매일 먹어라. 이거는 너무 상업적인 얘기라는 것. 그래서 오히려 시킨 대로 매일 먹고 건강이 뭐예요? 오히려 나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타카로틴 알약 같은 건 이건 아주 그래서 이것이 온 세계 좋은 거라고 해서 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다라는 경종을 울린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딱 터지면서 한국에서 뭐예요? 베타카로틴 알약만 빨리 죽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막 즉각적으로 정지되고, 예, 어, 이런 일이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모든 영양소를 특별 대우를 하지 말고 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먹어보면 예를 들어서 바나나가 몸에 좋다. 그러면 그 바나나를 2개씩 매일 먹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못 먹어요. 한 3일만 먹으면 어떻게 되게? 하루에 2개씩 3일. 4일째 되면 바나나를 쳐다보면 뭐요? 올라오려고 그래. 그건 뭐예요? 해롭다는 거야. 우리 몸에서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시점이면 바나나는 나한테 해롭다는 거예요. 해로우니까 몸에서 안 받지. 예.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근즙을
하루에 막 석 잔씩 이렇게 먹다가 또 그 후에 어떤 게 나왔어요. 뭐 누구누구 박사의 생식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 저는 그런 거 하는 회사들이 저한테 와서 많이 꼬셨어. 왜? 그 박스에 박사님 사진 좀 붙이자고. 그러면 어 그러면 뭐 1억을 드리겠다. 음, 총 매상에 뭐요? 뭐 20%를 드리겠다. 이래 가지고 저는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돈도 좋지만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 음. 자, 이제 그런 현상들이 참 나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어떤 음식, 어떤 영양소를 얼마나 자주 먹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들 하나님이 결정해 줍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음,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참 권위 있는 잡지입니다. 어, 이제 어, 이게 아프리카 어느 섬에 살고 있는 원숭이들이에요. 이 원숭이들은 주로 주식이 뭐예요? 나무 잎사귀야. 그리고 나무 열매. 그렇죠? 근데 얘들이 나무 잎사귀가 주식인데 이 잎사귀를 음, 음칸바라고 부릅니다. 음칸바. 이거를 때가 되면 다 원숭이들이 다 와서 같이 이거를 이 식물이 많이 자라는 곳에 와서 이거를 먹어요. 먹었다 하면 이 원숭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상한 행동을 해. 먹고 나서는 산 밑으로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내려가서 그 원주민들이 통나무를 태워가지고 새까맣게 탔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숯을 만드는 곳이 있대요. 그럼 여기 가서 숯조가리들을 찾아가지고 이 숯조가리를 먹어요. 그 과학자들이 참 이상하다. 다른 때는 절대로 와서 숯 안 먹어. 근데 이 음칸바 잎사귀를 먹었다 하면 숯 먹으러 내려와. 왜 그럴까? 저 잎사귀를 먹었을 때만 숯을 먹어.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저 이 잎사귀 속에 무슨 뭐예요? 어떤 독성 물질이 있구나. 그걸 과학자들이 이 잎사귀를 채집해다가 분석해 보니까 독성 물질이 있어. 원숭이들이 그거 알까 모를까? 모르지. 그러면 보세요. 이 기린들이 아프리카 기린들이 어떤 경우에는 이 뼈를 씹어 먹어요.
그래서 왜 뼈를 먹을까? 이게 기린들은 주로 뭐 먹어요? 높은 아카시아 나무의 잎사귀를 먹어요. 근데 이거 안 먹어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먹는 때가 있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마취를 시켜가지고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이 뼈에 충분히 많은 무슨 성분?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한 거야. 부족해지면 얘들이 어떻게? 그 뼈 속에 인 칼슘 성분이 많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 뼈를 씹어 먹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왜? 하나님 아니면 이 기린들이 뼈 속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인칼슘 성분을 섭취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모르죠. 의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오로지 누구만 아시는 거요? 하나님만 아시지. 근데 이런 예, 기린이 뼈를 지금 하나님이 먹여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이 뇌세포 안에, 예, 뇌세포 안에 뇌세포들이 생산하는 뉴로펩타이드라는 여러 종류의 뉴로펩타이드들이 있습니다. 그 뉴로펩타이드 종류 중에 그래서 뉴로펩타이드를 줄여가지고 그냥 NP라고 씁니다. 뉴로펩타이드 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뉴로펩타이드 Y가 기린의 뇌 속에서 생산이 되면 기린이 이 뼈가 뭐요? 어떤 특별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원숭이들 경우에서는 뭐가 땡겨? 수치 땡겨. 수치 먹고 싶어. 이 기린의 경우에는 뭐요? 뼈를 보면 땡겨. 기린들은 갑자기 왜 자기가 뼈가 땡기는 줄도 몰라.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도 고기를 육식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뉴스타트를 하다가 이제 사실 채식을 한다고 집에서 해봐야 참 부족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처럼 채식을 그냥 항상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식단하고 집에서 여러분이 그냥 고기는 피하고 육식하지 말고 채식만 하라는 식단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 그러다 보면 무엇에 부족이 있을 수 있어? 단백질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채식 자체에는 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이 없어. 근데 콜레스테롤은 우리 세포에서도 생산하지만은 이 아주 중요한 물질이에요. 콜레스테롤을 뭐 자꾸 나쁘다고 그러는데 콜레스테롤은 너무 많이 몸속에 섭취가 되면 그때부터 나쁜 게 돼요. 그러나 콜레스테롤은 이 세포막 같은 것을 형성시키는 중요한 화학물질이에요. 그 콜레스테롤은 여성 호르몬이나 다른 여러 가지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생산해내는 그게 필요한 거야. 그런 호르몬들은 적당히 다 생산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너무 아주 스트릭트하게, 철저하게, 예,
철저하게 채식을 하다 보면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져. 그러면 나는 모르지만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린 보고 뼈 먹으라고 그랬듯이 우리 보고 고기를 좀 먹으라고 하는 사인을 주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음,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는 우리들도 만약에 단백질 섭취가 좀 부족해졌다면 또는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졌다면 하나님이 고기가 땡기도록 자꾸 고기 생각이 나도록 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고기를 가끔 조금씩 드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암 걸려가 재수 없이 고기도 못 먹게 됐다. 그러지 말고 충분히. 그래서 그 고기가 주식이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지만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고 단백질 섭취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 3대 영양소의 균형이 깨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 면역력이 약화되고 이런 문제가 많지만은 여러분이 채식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식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2번 또는 3번 고기 생각이 나면 생선 회도 먹을 수 있고 대구지리도 먹을 수 있고 조기구이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음식 가지고 불평할 이유는 뭐예요? 없고 충분히. 그래서 가끔 그래서 저도 아무리 안 먹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생선도 먹고 그리고 이제 계란은 최근에 와서 옛날에는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 그래가지고 콜레스테롤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때가 저도 있었어. 그런데 얼마 전부터 호주에서 이 계란에 대한 연구를 해봤더니 이 계란은 희한하게 그런 많은 육식을 하는 것과는 좀 달리 계란은 섭취해도 혈중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고 정상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계란에 대해서는 이 채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저도 계란을 절대 안 먹다가 이제는 계란 일주일에 한 2-3번씩 그럼 계란 2-3번이면 충분하죠, 일주일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채식을 위주로 해서 식사를 하면 충분히 뉴스타트적인 건강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유 배고파. 오고 6시 20분. 자, 그래서 여러분 건강식 해야 된다고 불평하는 여러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훌륭한 식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은 음식이 아니라 뭐다? 생기다.